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식욕이 너무 강해서 힘들어요. 해결을 좀 해주세요.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식욕이라는 거, 이게 원래는 나쁜 게 아니죠. 이게 원래는 이제 좋은 겁니다. 사실 좋은 거예요. 좋은 건데, 이게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, 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 있잖아요. 만성 질병. 그런 게 있으면은, 사실 식욕이 사라집니다. 식욕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뭔가 솥에 씹는 것 같고 도무지 먹기가 싫은 거죠. 특히 이제 암환자가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런 경우보다는 식욕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? 살이 찔 거 아니에요. 살이 찐다.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식욕 억제제 같은 걸 먹으면 뭐 깔끔하게 식욕 때문에 이제 살이 찌는 거면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. 오늘 오신 분은 이제 고혈압 환자예요. 그래서 뭐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다 드시고 계시는 분이에요. 혈압을 보니까 110에 70 뭐 괜찮죠? 그래서 이제 뭐 약을 드리고 뭐 불편한 거 없고 해서 뭐 특별히 더 할 말이 없죠. 그래가지고 이제, 좀 가시라고 뭐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돌연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요새 내가 식욕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겼다.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도 많이 해 먹고, 살도 너무 많이 쪘다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, 이거 선생님이 좀 해결을 해달라.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욕 억제제를 달라 이 말입니다. 식욕 억제제를 달라 이 말인데 제가 이걸 듣고 드렸을까요?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. 왜 드리지 않았을까요?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식욕 억제제라는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식욕 억제제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. 이 식욕 억제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처방받는 펜터민 제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 뭐 벨빅인이 많이 있었는데 벨빅도 지금 없어졌죠. 그래서 거의 뭐 다 이거 아니면 싹센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. 이 펜터민 제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느냐,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결국은 몸의 긴장도를 높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원시시대에 살 때 이렇게 뭐 사냥을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뒤에서 쫓아온다. 그러면은 몸이 딱 긴장해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죠. 그럴 때 이제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바로 교감신경계입니다. 이럴 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지 뭐 밥 먹고 있을 그럴 정신은 없잖아요. 그런 원리로 어때요? 그런 원리로 이 식욕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미치냐면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제 식욕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호소를 합니다. 잠을 잘 못 자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제가 이제 생리학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혈압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왜냐하면 맥박이 빨라지고요. 혈관의 긴장도가 오르기 때문에 혈압이 오릅니다. 근데 이분은 뭐가 있어요? 고혈압이 있죠. 고혈압이 있어서 약 먹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맞추고 계셨던 분인데 여기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식욕 억제제를 먹어가지고 혈압을 상승시키면 될까요? 뭐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했다고 해도 뭐 이제 살을 좀 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딱 이제 체계를 잡아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이제 만약에 혈압이 오르면 뭐 혈압약을 갖다가 조금 또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플랜이 딱 서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이 찌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.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돌발적으로 뭔가 살이 쪘으니까 약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셨어요. 이해를 하셨고,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혈압 환자한테는 뭐 이렇게 식욕 억제제 처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이분 그냥 내비둬요?
내비도는 건 아니고 정석대로 가야죠. 정석. 살 빼는 정석. 뭔가요? 운동하고 식이요법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분은 약간 특이했죠. 왜냐면은 이렇게 식욕이 도는데 이게 갑자기 생겼다고 했어요. 갑자기 식욕이 생겼다. 자, 여러분 뭐 이렇게 식욕이 생길 때 뭔가 갑자기 이렇게 식욕이 생겨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식욕이 생겨서 뭔가 살이 찐다. 이런 건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죠. 보통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지. 갑자기 언제부터 식욕이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. 이런 거는 그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왜 갑자기 식욕이 땡길까요? 만약에 그런 원인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환자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니 이거 사실은 선생님한테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뭐였냐면 이분이 원래 담배를 태우셨다고 합니다. 담배를 태우다가 이제 금연을 한 거죠. 금연을 한 지는 한 2년 전 정도 됐는데 이 담배를 끊고 나니까 너무 이게 이제 그런 욕구가 식욕으로 간 거죠. 그래서 담배는 끊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주 훌륭하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끊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근데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금연 상태를 유지를 했다는 거는 비록 뭐 밥은 좀 많이 먹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우리가 왜 우선순위 0단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옛날에 그 우선순위 0단어는 완전 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데이터에 근거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요새 있는데 어쨌든 뭔가를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첫 번째가 금연입니다. 금연을 유지하는 거.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혈압 조절이죠. 혈압 조절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? 세 번째가 살이 안 찌는 거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담배 안 피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혈압 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. 더 중요해. 물론 뭐 혈압이 막 180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응급 상황의 그런 고혈압성 긴박 뭐 이런 거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뭐 이 정도 뭐 140 뭐 이 정도라면 저는 사실 담배를 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직 이제 2년이잖아요. 금연 2년 차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또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금연에 초점을 맞춰서 유지를 하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욕구가 조금씩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절이 되면서 차츰 식사량을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식욕이 너무 갑자기 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약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썩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서 뭔가 약을 이제 먹게 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